생각과 현실의 경계는 없다. 현실은 생각의 결과물이다. 망상하라 이루어지리다. 내가 100을 원한다면 그것의 100배를 생각하라. 나는 시총 3조 원 회사의 주인이다. 부정과 긍정의 마음은 본디 하나이다. 그렇기에 긍정하면서 그것의 그림자인 부정이 없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정을 긍정처럼 그냥 받아들이되 생각의 배열을 달리해라. 제가 요새 느끼는 가장 크게 느끼는 마음이에요. 사실 전에는 실패와 부정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밀어내려고 했거든요, 계속. 근데 생각해 보니까 사실 그런 감정들은 내가 성공을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감정입니다. 사실 두 개의 감정이 하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사실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한 게 그 배열을, 생각의 배열을 조금 달리 하자. 예를 들어 똑같은 세 개의 돌을, 큰 돌 하나랑 중간 돌 하나랑 쬐끄만 돌 하나가 존재를 한다고 해요. 이 돌을 어떻게 쌓냐에 따라서 어떤 것은 몇백 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 탑이 되지만, 똑같은 재료로 가지고 이거를 거꾸로 쌓으면 금방 와르르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생각의 배열이라는 게 저는 요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가운데에 긍정의 감정을 놓고요, 주변에 이게 부정의 감정을 분산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없앨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방식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구조로 받아들이려고 해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3. 환경 탓, 남 탓하지 마라.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마라. 너가 가장 빨리 바꿀 수 있는 건 너 자신이다. 그리고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당연히 환경 때문에 환경이 영향을 미치죠. 환경이, 타고난 환경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건 내가 아무리 말해도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내 자신, 내가 바꿀 수 있는 나 자신에 집중하면 훨씬 내 인생에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게 환경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화가 나더라도 내 자신을 바꾸는 거에 좀 집중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돈의 속성은, 돈은 인간이 만들어낸 물건이다. 따라서 인간의 관심과 기운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부정과 긍정은 같은 것이기에 그것을 구별해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렇게 주변에서 널 조롱한다면 그것 또한 너의 에너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느낀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랑 이런 것, 이 두 가지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패한 비츠로시스에 대한 기록을 남기려고 해요. 비츠로시스에 대한 기록을 남기면 저는 수요와 공급으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수요와 공급을 분석을 하고 있고, 어떤 하나의 기법을 찾는 건 사실 버렸습니다. 왜냐면 인간의 심리는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한 인간의 심리, 깨달음, 그러니까 내가 기법을 만들었다고 깨닫는 순간 그게 아닌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불교에서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정말 깨달음을 얻었다는 건 찰나찰나, 정말 짧은 시간 동안 계속 깨달았다는 걸 인지해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깨달았다는 건 정말 깨달았다는 건 쉬운 거지만 깨달음을 유지하는 건 어렵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기법을 만드는 건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기법을 유지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기법을 그냥 버리기로 했습니다. 유지하지 못할 거라면 그냥 버리고 모든 걸 비교해서 분석하는, 그러니까 데이터로 분석하는 방법을 가져온다. 그래서 제가 비츠로시스는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는데 물론 이절의 기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일주일 넘게 홀딩을 했죠. 그런데 요 손실을 통해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더라고요. 바로 제가 수요의 관점에서만 접근을 했다. 수요의 관점. 공급의 관점에서도 접근을 했어야 한다. 제가 말하는 수요와 공급은 초과 수요, 초과 공급, 균형 가격의 개념이 있는 미시경제학에서 말하는 초과 수요, 수요와 공급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년 전에 만들어진 미시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와 공급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과 수요가 얼마큼 됐는가를 우리가 이 차트에서 보려면요, 초과 수요라는 걸 정의하기 위해서는 차트상 수요가 증가를 해야 하고요, 공급이 감소를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완성이 돼야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해야 델타, 변화량이라고 할게요. 변화량이 증가하고 변화량이 감소해야 이거를 우리가 초과 수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수요나 공급 하나만 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거고, 두 가지를 같이 봐야 우리가 어느 정도 차트에서 읽어낼 수가 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차트에서 초과 수요와 공급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세력이에요. 그거는 내가 코스피 차트를 열어서 코스피 차트 투자자별, 이 투자자별 투자자별 공급과 수요가 나오잖아요. 누가 사면 누가 오르고, 누가 사면 누가 빠지고, 주가가 빠지고, 이런 걸 초과 수요 공급과 공부해서 대입해서 보시면 수요와 공급은 세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원리가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걸 되게 약간 이질적으로 느끼는 거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수요자가 보통은 우리 소비자가 수요자고요, 공급자는 기업이 되겠죠.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서 파니까. 그리고 대체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그게 틀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뭐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추석 전주, 추석이 다가오는 그런 때를 빼고는 수요와 공급이 틀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수요와 공급을 읽는데 그래서 이어서 얘기하면,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낄 때는 수요와 공급의 큰 변화량도 없고, 수요와 공급의 주체자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주식은 다를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주식도 엄연히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수요와 공급의 주체자가 우리 개인이 될 수가 없는 시장이에요.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1년에 아니면 평생 살면서 한두 번 겪을 일을, 오프라인에서 한두 번 겪을 일을 여기서는 매번 발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데 만약 휴지 가격이 참치캔 한 개의 가격이 1,000원이라고 또 가정을 해요. 근데 막 전쟁이 날 것 같아요. 그럼 2,000원까지 뛰죠. 전쟁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전쟁이 나면 더 뛰겠죠. 근데 이게 초과 수요가 유지가 되면은, 사람들이 더 살려는 그 초과 수요가 유지가 된다면 2,000원의 가격도 더 싼 겁니다. 훨씬 싼 거예요. 그러니까 2,000원의 가격이라고 해서 이게 전일 봤을 때는 비싼 가격이지만, 이게 초과 수요가 계속 일어난다는 가정하에는 2,000원이라는 참치캔의 가격도 2배지만 싼 겁니다. 이게 미시적 관점에서의 가격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초과 수요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물건의 가격은 균형 가격으로부터 점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찾아보셔야죠. 공부하셔야 돼요. 균형 가격으로부터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균형 가격으로 회귀를 하거든요. 초과 수요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이 기준의 가격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말했을 때.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일어나면 물건의 가격은 미시적 관점에서 싸진다. 근데 그래서 미시적 관점에서 이렇게 올랐다 조정하는 주식이 이렇게 내렸다 조정하는 주식보다는 훨씬 쌉니다.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경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요 기준, 뭐 바닥에서 많이 올랐으니까 비싸다라고 생각해서 못 사고, 바닥에서 많이 떨어졌으니까 싸다고 해서
사는 오류를 범하게 되죠. 물론 이거를 저는 미시적 관점에서만 말했어요. 근데 펀더멘털, 내가 아주 초장기 몇십 년을 보고 투자하겠다고 하면은 이렇게 그냥 투자해도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죠. 어쨌든 가격 기준으로 싸진 거니까. 그러나 내가 어떤 이런 이 정도의 상승을 가지고 이 수요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이렇게 요런 주식이 덜 떨어진 주식이 더 싸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공급량이 적은 주식이 더 싸다. 그래서 비트로시스 같은 경우는 어떤 실수를 했느냐 쭉 돌아보면은요. 이게 대응 방안, 비트로시스 이게 뭐 몇 개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1300개 지난 8년간 1300개 종목 중에서 패턴이 같은 걸 일단 패턴이 비슷한 걸 추려낸 거예요. 패턴이 비슷한 걸 추려내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뭐 제가 수요량 이 양봉만을 보고 지금 계속 양봉만 보고 분석을 쭉쭉 해가지고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 주식과 비슷한 흐름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공급량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봤을 때 공급량 여기서의 공급량이 엄청 늘어나죠. 델타 공급량이 플러스인 상태지만 여기서는 델타 공급량이 마이너스 상태죠. 마이너스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이 주식은 완전히 다른 주식이다. 그래서 이만치의 상승이 나오기는 힘들다. 왜냐면 이게 초과 수익률이 훨씬 좋은 주식, 더 싼 주식이다. 그러니까 이거 요렇게만 봤을 때 이렇게만 비교해서 봤을 때 이렇게만 비교해서 봤을 때 뭐 달라 보이죠.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사면 되는 거 아니야가 아니고 초과 수요와 공급량을 읽어야 한다. 뭐 수요량은 뭐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양봉은 비슷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도 양봉 나오고 여기서도 양봉 나오고 뭐 비슷한 패턴이죠. 오히려 양봉 기준으로서는 이게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시각적으로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건 뭐다? 공급량이 훨씬 많다. 비트로시스가 공급량이 훨씬 많다. 그러면 초과 수요 어떤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와 공급에서 이 균형점부터 더 멀어진 거죠. 더 멀어진 주식은 비트로시스가 아닌 요 주식이죠. 요 주식. 근데 비트로시스는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이 점인가 어딘가에 알 수 없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처럼 똑같이 대응할 수가 없다. 이 차트를 참고할 수 없다라는 게 정답이죠. 그렇죠? 왜냐면 공급이 부족하면은 초과 수요가 발생이 되고 초과 수요가 발생이 되면 반드시 언젠가는 이 균형 가격으로 획일한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 관점에서 초과 수요를 분석할 때 균형 가격,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주식의 수요와 공급상 펀더멘탈이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수요와 공급상 가격이 싼 거예요. 가격이 저렴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반대의 개념이다. 그래서 공급 과잉이 일어날수록 주가는 더 떨어진다. 주가는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공급 과잉, 공급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줬기 때문에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비슷한 흐름들을 한번 기록을 해보면 비트로시스랑 뭐가 있을까요? 뭐 EID? 뭐죠? 그 이름 뭐였지? 잠시만요. 이화전기라는 주식이 있어요. 이화전기라는 주식. 그럼 두 개 비교해 볼까요? 이 공급량, 수유량은 뭐 나중에 보고요. 수유량은 또 봐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수유량은 나중에 보고. 이걸 보면은 여기서는 공급량이 감소하는 모습이고 아주 좋죠. 여기서는 공급량이 어떻게 되죠?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공급량이 증가해요. 여기에 공급량 대비 이거는 최고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최고점에서 발생한 봉은 수요인지 공급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게서 최고점에서 아무리 좋은 양봉이 나와도 그거는
공급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최고급은 빼놓고 요거까지만, 여기만 기준으로 분석을 하면은 이게 공급량이 확 늘어나요. 그러면 물건의 어떤 이 이화전기라는 주식의 물건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 상태가 여기일 수도 있죠. 여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싼 주식이다. 공급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비싼 주식이다. 그래서 뭐 장대 양봉이 나온다고 해도, 뭐 거래량이 최대 거래량이 터졌다고 해도 매수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는 EV 첨단 소재는 물론 여기서 공급량이 감소하고 여기서 수요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해도 됐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정이 오면은 매수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조정이 오면 매수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디테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잡고, 좀 디테일을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공급량 하나 둘 세 개의 공급량이 나왔고 2개의 수요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1개 정도의 이 조정은 나올 수가 있다 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 공급에서 수요로 넘어갈 때 반드시 그 같아지는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3개 정도의 양봉이 나오면 바로 이렇게 올라가기보다는 한 번의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라고 보고, EV 첨단 소재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조정이 나오면 준비를 한다. 그래서 공급량만, 일단 수요량은 제껴두고 공급량만 이렇게 줄어드는 것들을 보면은 이런 것도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다이내믹 디자인도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수요와 공급을 같이 봐야 합니다. 일단 저는 공급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요도 같이 봐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제가 비츠루시스 실패한 매매를 통해서 공급량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사실 예전에 이 기법 만든다고 헤매기 전에는 알던 개념인데 새로 또 매매를 하려니까 적용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비록 지금 300만원 밖에 안 남았거든요. 통장 잔고는 이렇게 300만원 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뭐 돈이 줄어들면요 다시 일을 하면 되니까 일을 해서 모으고 이걸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정말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깨달음을 얻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실패를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실패를 완벽하게 인식을 한다고 하면은 뭐 성공과 다르지 않은 현상이거든요. 실패를 완전하게 인식을 하면 굳이 그걸 내가 성공하겠다고 마음 먹지 않아도 성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